제가 15년 동안 집에서 커피 내려보면서 진짜 여러 가지 레시피를 사용해 봤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26년도 카스야 선수 레시피 진짜 대박입니다. 와, 진짜 미쳤다. 이 레시피는 2016년에 월드 브루어스컵 챔피언을 하고 전 세계 브루잉 방식에 한 획을 그었던 테츠 카스야 선수의 2026년도 최신 레시피입니다. 카스야 선수가 이 레시피를 정말 오랜 기간 검증을 했고 이 레시피로 세계 재패를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을 남길 정도로 정말 대단하다고 합니다. 이 레시피가 진짜 좀 특이한데 원두를 엄청 굵은 굵기로 갈거든요. 그런데 과연 맛이 나올까? 그런데 또 과학적으로 이게 레시피를 뜯어놓고 보면 말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원두를 엄청나게 굵게 갈아서 정말 여러 번 나눠서 붓는 레시피, 아무도 시도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도 이 맛을 느껴볼 수 없었을 거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일반 하리오로도 가능하지만 네오가 조금 더 적합하다고 합니다. 아마 이 리브 구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는 레시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리오랑 하리오 네오 이 두 개를 동시에 놓고 비교를 해볼 거예요. 바로 레시피 설명 시작해 보겠습니다. 디테일한 것들은 영상 끝에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레시피 띄워드릴게요. 우선 린싱을 해주겠습니다. 이 레시피가 식으면 식을수록 더 맛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하리오 네오가 조금 더 맛있다고 하니까 동시에 먹었을 때 하리오가 조금 더 맛있게 느껴지는 온도에서 한번 테스트를 먼저 해볼게요. 물을 붓는 간격이 너무 짧아가지고 동시에 같이 이렇게 부으면은 제가 실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레시피 그대로 한번 내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추럴 커피가 훨씬 더 진한 점도, 끈적거리는 느낌을 느끼기에 좋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내추럴 커피를 먼저 먹고 워시드 커피를 먹으면 워시드 커피가 너무 맛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완전 하이엔드급 원두는 아니고 스페셜티의 범주에 들어오지만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에티오피아 커피, 이 센터 커피, 예가체프 아리차 워시드 커피로 한번 커피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같은 커피로 워시드 먼저 마셔보고 그 다음에 좀 더 맛있는 걸로 내추럴 커피를 다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원두는 20g 사용하고요. 제가 45클릭으로 맞춰놨습니다. 카스야 선수가 45클릭이 진짜 최대한 굵게 한 거라고 하는데 우선은 45클릭으로 한번 해보고 다음에 내릴 때 조금 분쇄도를 조정하는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와, 근데 진짜 엄청 굵긴 하네요, 원두가. 우선 네오는 치워두고 하리오 먼저 핸드 드립 해보겠습니다. 브리스타로 물을 부었을 때 미묘하게 조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물줄기가 일정한 헬로우 주전자를 한번 써볼게요. 최대한 두 개의 차이가 없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타이머 누르면서 30g 힘을 들여줍니다. 그리고 30초를 기다려줄 거예요. 물이 진짜 엄청 빨리 빠지네요. 향이 진짜 좋다, 원두. 그리고 30초가 되면 60g까지 부어줄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15초 간격으로 30g씩 부어줍니다. 그리고 45초에 90g까지. 그리고 1분에 120g까지. 그 다음에 1분 15초에 150g까지 부어줄게요. 1분 30초에 180g까지 부어주겠습니다. 1분 45초에 210g까지 부어줄게요. 그리고 2분이 됐을 때 240g까지 부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2분 15초가 됐을 때 270까지 부어줄게요. 그리고 2분 30초가 됐을 때 300까지 부어주겠습니다. 3분 30초 정도까지 추출이 완료가 되면 된다고 하는데 그냥 물이 다 떨어질 때까지 조금 기다려줘 볼게요. 거의 다 떨어졌는데 3분 30초에 이제 1초에 한 방울 정도 떨어지네요. 3분 30초쯤에 그냥 드리퍼 제거해 줄게요. 오! 와, 완전 복숭아 향이 나는데요? 근데 우선 얘는 뚜껑을 덮어가지고 옆에다가 잠깐 둘게요. 한 번에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그라인더 청소 한 번만 해보고 올게요. 테프 깔끔하게 없애줬고
다시 20g을 넣고 핸드드립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 왜 따로 싱글 도직을 하냐면 한 번에 40g이 안 갈리기도 하지만 많은 양을 갈아서 이렇게 조금씩 퍼서 옮겨 담으면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미분이 많아져요. 그래서 추출 변수가 마지막에 원두를 옮겨 담은 게 추출이 훨씬 더 느리게 일어납니다. 미분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갈아주는 거예요. 자, 이제 네오 시작해 볼게요. 동일하게 타이머 누르면서 30g 부어주기. 30초 기다려줄 건데 똑같이 부어주는데 이제 푸어링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얘가 가운데가 아무래도 조금 더 깊게 있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물을 붓기 시작할 때 가운데 쪽에 조금 시작을 해주면서 서클 부어로 돌아가면 좋다. 얘도 동일하게 3분 30초가 되면 드리퍼를 치워주겠습니다. 근데 두 개 향이 다르네. 이게 원두가 뭐 알맹이가 조금 다르게 들어가서 그럴 수 있는데 에티오피아라서.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전 좀 더 온도가 내려가 있는 먼저 내린 하리오 먼저 마셔볼게요. 맛있네. 이거 엄청 굵게 갈았는데도 기존의 카스야 선수 뉴 하이브리드 레시피보다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 농도감이 있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이게 온도가 조금 내려가니까 더 맛이 진해지네요. 엄청 복숭아 같은 느낌이 나요. 이거 두 개 다르네. 식을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식고 나서 한번 다시 먹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좀 식을 때까지 제가 설거지를 한번 하고 왔습니다. 식었는데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카스야 선수가 이 마우스필이 엄청 다를 거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확실히 달라요. 뭔가 좀 더 찐득거리는 느낌이 있어. 근데 지금 이 추출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맛이 더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에티오피아 워시드 커피 같은 경우에 45클릭이 조금 굵었던 것 같다. 그래서 한 2클릭, 3클릭 정도 더 쪼여서 한 42클릭, 3클릭 정도로 내리면은 더 베스트가 나올 것 같아요. 네오가 조금 더 복합적인 맛이 나요. 그냥 일반 하리오가 조금 더 복숭아 계열의 느낌이 천도복숭아 같은 산미, 그런 산미가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지고, 네오 같은 경우에는 베리 같은 느낌도 조금 나고요. 그리고 복숭아 같은 느낌도 나고, 뭔가 산미가 확 도드라지는 느낌이 아니라 단맛하고 마우스필하고 그냥 적당히 훨씬 더 밸런스가 좋은 느낌. 그냥 단 걸로 치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오가 조금 더 단맛이 나네요. 얘가 좀 더 산미가 편안하게 다가오는 느낌?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산미가 조금 더 도드라지는 느낌이 나네요. 그러니까 추출이 얘가 더 빠른데 신기하게 네오가 조금 더 밸런스가 좋은 느낌이 나요. 코만단테 한 42클릭 정도로 해가지고 내추럴 게이샤를 한번 내려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식었을 때, 완전 식었을 때까지 두고 한 번 더 맛을 보겠습니다. 그냥 일반 하리오를 오른쪽에 그리고 네오를 왼쪽에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을게요. 이따가 식었을 때 한 번 더 맛을 봐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하리오를 먼저 추출을 해볼게요. 43, 42, 42클릭으로 한번 해볼게요. 내추럴 커피 40클릭까지 쪼여버리면 맛이 너무 진하게 나올까봐, 그래서 우선 42클릭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이거 원두향 진짜 좋다. 이 커피는 이번 컬리 한정 리브레 게이샤고요. 이게 또 6월 달에만 먹을 수 있는 거여가지고 한번 주문해봤습니다. 42클릭으로 해서 추출해 볼게요. 동일하게 물 온도는 96도로 가겠습니다. 추출이 약간 늦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내추럴이라서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긴 하네요. 3분 30초에 똑같이 제거해 주겠습니다. 얘도 똑같이 뚜껑을 이렇게 닫아 줄게요. 그리고 이제 네오 추출해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내려주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3분 30초에 드리퍼 치워줄게요. 자, 우선 이 게이샤도 너무 뜨거우면은 어차피 맛이 잘 안 나니까 하리오, 네오 구분해 놓고 이전에 내렸던 거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우선 네오 먼저. 와, 이거 진짜 질감이 엄청 좋아진다. 와, 얼그레이 티 같은 맛이 나요. 얼그레이 티 같은 느낌하고 복숭아 같은 느낌하고 그리고 약간의 베리 같은 느낌, 단맛이 딱 받쳐주면서 마우스필이 엄청 찐득거리는 느낌. 진짜 약간 카라멜을 녹여놓은 느낌이 나요. 시럽, 카라멜 시럽을 녹여놓은 느낌. 일반적인 커피보다 확실히 좀 더 진한 느낌이 나요. 제 레시피도 엄청 진하게 내려서 물을 타 먹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진하게 물을 조금 덜 탔을 때 제 레시피하고 비슷한 정도의 진한 느낌이 나요. 근데 향이나 이런 거는 조금 더 티라이크한데
얘는 확실히 산미가 탁 튀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후반에 조금 힘이 빠지는 느낌? 얘는 애프터 테이스트까지 단맛이 이렇게 딱 동글동글하게 잘 받쳐주는 느낌이라면 일반 하리오는 조금 부족한 느낌? 그래서 일반 하리오 같은 경우에 향미 인텐스가 좀 떨어져요. 근데 얘가 단맛이 훨씬 많이 난다.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계속 복숭아 같은 느낌은 나요. 근데 아까 뜨거웠을 때보다 조금 더 빨리 커피가 연해진 느낌? 근데 이제 온도는 비슷하거든요. 네오가 더 진한 느낌이 나요. 얘를 먼저 내려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따가 식었을 때 얘도 힘이 풀리는지 봐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식을 때까지 끝까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느 게 좀 더 괜찮은지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얘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거친 느낌이 있어요. 약간 파우더리한 느낌? 혀에 조금 이물감이 있다. 그래서 얘가 좀 더 클린하고 밸런스가 좋고 단맛이 더 많이 나고 마우스필이 좋다. 리브가 추출구까지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아마 후반부에 더 물이 빨리 빠지면서 부정적인 맛이 덜 나온 느낌? 그래서 네오가 훨씬 더 긍정적인 느낌이 나네요. 이제 게이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내추럴 커피일수록 질감이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워시드 커피보다 훨씬 더 진한 느낌이 나요. 맛있네. 얘가 진짜 산미가 더 튀네. 근데 이게 더 식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얘도 좀 더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식었으니까 설거지도 했고 다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야, 이 커피 진짜 맛있네. 차이 나네. 얘가 진짜 단맛이 더 좋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엄청 얼그레이 티 같은 맛이 난다. 와, 이 커피 진짜 리치 같은 맛 나네요. 리치, 구아바, 그리고 약간 복숭아 같은 느낌이 나요. 얘는 말린 블루베리 같은 느낌? 이게 혹시라도 하리오를 먼저 내려서 향이 빨리 나가버려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확률이 적긴 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가 마지막 커피 하나를 더 해서 온두라스 COE 2위 커피가 있어요. 내추럴 커피인데 그거를 네오를 먼저 내려보고 그 다음에 하리오를 내려봐가지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그리고 얘는 이따가 또 완전 식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더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이 커피를 더 맛있게 잘 표현해주는 레시피는 네오가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네오가 훨씬 더 열대과일 같은 느낌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더 비싼 커피를 먹는 느낌이 나요. 이렇게 같은 커피를 내렸는데도 네오가 훨씬 더 비싼 커피를 먹는 느낌이 나고 좀 더 복합적이다. 여기 보면은 제스민, 열대과일, 복숭아, 블루베리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커피 같은 경우에 상당히 열대과일류 중에서도 리치랑 구아바 같은 엄청 잘 익은 리치 구아바 이런 느낌이 나고, 그리고 제스민 티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쫙 펼쳐져 있는 엄청 컴플렉시티가 뛰어난 맛있는 느낌이 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얘도 충분히 맛있는 커피긴 하거든요. 맛있는 커피긴 하지만 둘 중에 비교했을 때는 저 같으면 같은 커피라면 더 맛있게 먹고 싶어서 네오를 먹을 것 같아요. 얘는 진짜 딱 어디 한 군데가 도드라지는 느낌이 나요. 아까 제일 처음에 에티오피아 워시드 내렸을 때랑 비슷하게 조금 더 산미 쪽에 치우쳐져 있는 느낌? 네오가 훨씬 더 단맛이 좀 더 많이 나서 질감도 훨씬 더 좋게 느껴지고 밸런스가 훨씬 더 좋게 느껴져요. 제일 처음에 내렸던 에티오피아 워시드도 다시 한번 내려볼게요. 와, 식으니까 진짜 맛있다. 오렌지 껍질을 설탕에 절여놨다가 연하게 풀어서 마시는 느낌이 나요. 지금 이 하리오 같은 경우에 아까 산미가 좀 복숭아 계열의 산미가 난다 그랬잖아요. 복숭아 그리고 오렌지 필 이런 느낌이 엄청 강하게 나는데 이 레시피가 진짜 맛있네. 뜨거웠을 때보다 식으면 식을수록 이 단맛의 강도나 질감이 훨씬 높아져요. 얘는 좀 더 아카시아 꿀이 들어간 오렌지 필 그런 느낌이 나요. 진짜 맛있다. 이 커피도 진짜 맛있네. 근데 이게 확실히 뜨거웠을 때보다 식었을 때가 맛이 훨씬 더 선명하고 깔끔하게 느껴져요. 그 질감이 진짜 좋다. 진짜 오랜만에 시트러스 계열이 엄청 산뜻하고 강하게 올라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커피가 사실 이 가격대에 이런 맛이면은 저는 이 커피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더 식으니까 얘가 훨씬 더 오렌지 필, 약간 여기 노트에는 만다린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달콤한 느낌이 나요. 오렌지 필의 이 느낌이 훨씬 더 산뜻하고 향긋하게 느껴진다. 아무래도 산미가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시트러스 계열로 조금 더 느껴지고, 근데 얘가 확실히 컴플렉시티가 좋아요. 아카시아 꿀 같은 느낌, 말린 복숭아 같은 느낌에 뒤에 시트러스함이 같이 싹 올라와줘요. 얘는 딱 먹으면은 오렌지 껍질을 이렇게 잔에다가 탁 뿌리고 냄새 맡으면은 그
향긋한 오렌지 향 같은 거 있잖아요. 시트러스 계열의 향. 그 향이 딱 은은하게 나요. 그냥 딱 누가 먹어도 이거 진짜 오렌지 껍질에 즙을 뿌린 그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복숭아, 아카시아 꿀에 마지막에 향긋하게 오렌지 필의 느낌이 올라오는 느낌.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더 맛있어요. 어쩔 수가 없나 봐. 나는 좀 더 산미가 강하게 느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은 하리오가 괜찮고요. 나는 좀 더 원두의 복합성, 더 다양한 맛들을 이렇게 식으면서 변하는 것도 느끼고 싶어 라고 하면 저는 네오 먹을 것 같아요. 비싼 커피일수록 복합성이 더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비싼 커피면 커피일수록 좀 더 네오를 선택할 것 같다. 이 하리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캐릭터 있게 산미가 좀 더 부각되는 느낌이 확실하게 나네요. 이 레시피 진짜 대박이네. 처음 뜨거웠을 때는 사실 생각보다 카세야 선수 레시피가 임팩트가 강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 조금은 들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미지근할 때부터 완전히 식었을 때의 변화가 진짜 엄청 다이나믹해요. 근데 이건 커피가 진짜 재밌다. 커피를 마시는 게 진짜 재밌게 다가와요. 그 정도로 너무 다양한 맛을 다 즐길 수가 있다. 이제 게이샤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건 진짜 어쩔 수가 없나 봐. 질감이 훨씬 좋아요. 질감이 훨씬 좋고 좀 더 찐득거리는 느낌이 난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만약에 같은 커피야. 근데 얘는 약간 꿀도 넣은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꿀물이랑 그냥 물이랑 먹었을 때 꿀물이 훨씬 더 찐득한 느낌이 나잖아요. 입에서 느낌이 좀 더 매끈매끈거리고 찐득한 느낌이 나는데 이 커피가 더 찐득한 느낌이 나요. 조금 더 식으니까 이제 말린 열대과일 같은 맛이 좀 더 많이 나네요. 근데 확실히 커피 자체가 맛있으니까. 근데 이게 두 개 진짜 달라요. 진짜 다르고 이전에 내렸던 워시드 커피에서도 느꼈다시피 산미가 조금 더 부각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좀 더 복숭아 같은 느낌, 얘는 좀 더 열대과일의 느낌이 나요. 근데 식으면 식을수록 단맛이나 질감이 더 좋아지면서 말린 열대과일의 느낌이 훨씬 더 진하게 납니다. 근데 얘가 이 앞에 내렸던 워시드 커피만큼은 안 식었거든요. 근데 식었을 때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얘도 좀 더 식혀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오를 먼저 내려서 다시 한번 마지막 온두라스 COE 2위로 한 번 더 비교를 해볼게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설거지 한번 하고 왔고요. 뭔가 조금 더 쪼여봐도 될 것 같아서 40클릭까지 한번 줄여봤거든요. COE 2위까지 했으니까 부정적인 맛이 훨씬 더 덜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쪼여가지고 온두라스 게이샤 내추럴 커피 마지막으로 한번 내려서 마셔볼게요. 시그니처 로스터스 거고요. 얘는 상당히 말린 열대과일류의 느낌이 많이 나서 이거 에스프레소 에어로카노 만들어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망고 주스 먹는 맛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거 핸드드립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UFO로도 친구 내려줘봤는데 친구가 진짜 완전 극찬했던 커피거든요. 말린 망고랑 리치 같은 이런 열대과일류가 엄청 진하게 느껴진다고 완전 극찬했던 커피인데 UFO 커피보다 맛있는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제 분쇄도 조금 바꿔가지고 40클릭까지 했고요. 이전에 내렸던 게이샤 내추럴 같은 경우에 42클릭이 딱 적절한 것 같아요. 뭔가 과하게 나오지도 않았고 덜 나오지도 않았어. 워시드 커피 같은 경우에 45클릭이 조금 굵다고 생각했는데 45클릭도 충분히 맛이 잘 나왔어요. 근데 조금 더 가늘게 가봐도 더 맛있는 맛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45클릭이면은 굵음의 마지노선 같아요. 하지만 맛은 다 잘 나왔다. 온두라스 게이샤 COE 2위 마지막으로 한번 더 먹어볼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네오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하리오 내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비슷할 것 같아요. 똑같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시작해 보겠습니다. 타이머 누르면서 30g. 얘도 3분 30초까지 최대한 다 추출해 줄게요. 근데 40클릭으로 해도 물이 빠지네요. 얘도 동일하게 이렇게 뚜껑을 닫아 줄게요. 똑같이 시작해 주겠습니다. 타이머 누르면서 30g. 얘도 3분 30초까지 받아줄게요. 이것도 좀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어볼게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먹었던 에티오피아 워시드 커피 다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힘이 많이 빠진다 얘는. 아까 엄청 향긋한 오렌지 필 같은 느낌이 났었는데 이제는 조금 물맛이 섞여서 나네요. 역시 단맛이 계속 살아있어요. 아무래도 얘도 완전 식어버려가지고 아까의 그 향긋한 어떤 말린 복숭아 같은 느낌은 덜
덜해졌는데 그래도 입안에서 느껴지는 단맛 자체가 얘가 훨씬 높다. 이게 다 씹고 나니까 확연하게 느껴지는 게 비슷해요. 제가 제일 처음에 먹었을 때랑 비슷하다. 얘가 단맛이 조금 더 잘 나왔고 그래서 힘이 좀 더 늦게 빠지고 아무래도 지금 완전 식어버려 가지고 엄청 향긋했던 그런 향들을 많이 날아가고 없는데 그 질감 자체가 얘가 더 좋아요. 그래서 워시드 커피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한 43클릭, 42클릭으로 해도 충분히 맛있을 것 같다. 그래서 45클릭까지 굳이 굵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네오가 더 맛있다. 야, 식으니까 게이샤 이 내추럴 쪽에 가까운 레드 허니 훨씬 맛있어졌어요. 근데 얘도 진짜 똑같다. 조금 더 산미가 부각되고 맛이 조금 더 단조로운 느낌? 근데 얘도 조금 풀리는 느낌이 나요. 풀린다라는 표현이 아까 엄청 화려하고 단맛이 많이 나고 막 북해 같고 이런 느낌에서 조금 빨리 죽는 느낌? 이 하리오가. 근데 네오가 더 단맛이 잘 나온다. 질감 자체가 훨씬 더 두꺼워요. 얘는 아직도 리치 같은 느낌. 근데 이제 조금 식으니까 약간의 패션 후르츠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질감이 진짜 훨씬 좋아요. 좀 패션 후르츠 같은, 아직도 열대과일 같은 느낌이 잘 남아있다. 확실히 얘를 먹고 하리오를 먹으니까 하리오가 조금 더 묽게 느껴지네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제일 처음에 먹었을 때에 비해서 묽어졌다는 거지, 이 커피는 절대적으로 맛있는 커피는 맞아요. 맛이 변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는 이제 조금 말린 복숭아에 뭐 설탕 이런 거 안 넣고 복숭아를 티처럼 우려낸 느낌이 나요. 말린 복숭아 차 같은 느낌? 패션 후르츠 같은 맛이 나요. 여전히 열대과일류의 느낌이 난다. 그래서 같은 커피인데 얘는 조금 더 복숭아 계열, 얘는 조금 더 열대과일 계열이 많이 부각이 되네요.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더 비싼 맛이에요, 이 네오 쪽이. 만약에 같은 커피에 더 포텐셜이 있게 컴플렉시티가 뛰어나게, 단맛이 더 뛰어나게 드시고 싶다, 저는 네오 무조건 추천합니다. 얘도 근데 제가 이전에 에스프레소 먹었을 때보다 좀 더 산미가 많이 부각되는 느낌이에요. 단맛 진짜 많이 난다 이거. 와, 이 레시피가 확실히 딱 내리자마자 바로 마셨을 때보다는 내리고 나서 조금 온도가 내려가 가지고 식었을 때 훨씬 더 맛이 풍부하게 느껴져요. 원래 이 커피가 로즈 같은 느낌은 없거든요. 근데 단맛 자체가 워낙 풍부하고 묵직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리고 질감이 조금 더 있게 느껴지다 보니까 이 약간 붉은 계열의 엄청 잘 익은, 엄청 잘 말린 약간 체리 같은 느낌이 나고, 그 체리 같은 느낌 때문에 약간 붉은 계열의 자스민 향하고 섞여서 나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꽃의 어떤 느낌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살짝 장미 같은 느낌도 나요. 그래서 훨씬 더 비싼 커피의 맛이 잘 나왔다, 정말로. 진짜 말린 망고, 장미 같은 느낌의 그 자스민 같은 느낌도 있고, 여기에 말린 체리, 말린 자두, 이런 느낌도 나요. 자두 같은 느낌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얘는 말린 과일 쪽, 얘는 조금 더 그 생과일의 느낌이 나요. 조금 더 싱그러운 느낌, 그래서 딱 그 자두 같은 느낌이 나네요. 근데 제 개인적인 취향은 네오가 더 맞다. 내추럴 커피가 가공이 잘 됐다, 그리고 엄청 단맛이 잘 나온다 라는 표현에 말린 과일류의 표현을 많이 써요. 그 내추럴 커피 특유의 말린 과일의 어떤 느낌, 엄청 잘 재배된 단맛이 진한 내추럴 커피의 그 느낌이 정말 잘 나와요, 네오가. 카스야 선수가 하리오는 어떻고 네오가 어떻고 이런 말은 따로 언급을 안 했거든요. 근데 세 개 다른 커피를 다 내려서 마셔보니까 그냥 일반 하리오로 내렸을 때 산미가 훨씬 더 부각되는 느낌, 그리고 식었을 때 조금 더 빨리 힘이 풀리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비싼 커피를 좀 더 비싼 맛으로 잘 내려주는 느낌? 스펙트럼이 더 넓고 단맛이 더 많이 나고 더 비싼 맛들이 나와요. 아까 제일 처음에 내렸던 그 느낌으로는 얘는 조금 더 시트러스 계열, 얘는 뭐 제일 처음에 베리, 피치, 오렌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냥 씹고 나서도 얘가 제일 맛있었고, 그 얘 같은 경우에도 얘가 조금 더 열대과일스러운 느낌, 얘는 조금 더 베리 복숭아 같은 느낌이 났어요. 이것도 얘는 더 말린 과일 느낌이 나고 얘는 좀 더 싱그러운 과일 느낌이 나는데, 이거는 그냥 네오 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오가 없으시면은 뭐 하리오로 내려도 괜찮긴 하지만 그게 조금 아쉬운 느낌? 두 개를 딱 두고 드셔보셨을 때 얘가 확실히 더 비싸고 맛있는 느낌이 나가지고 저는 그냥 무조건 이걸 추천드리지만, 부담되시다면 이것도 맛없는 커피가 나오진 않아요. 이거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얘가 훨씬 더 맛있다인 거지. 그래서 하리오로도 시도를 해보시되 만약에 진짜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은 저는 네오를 꼭 사셔가지고 해봤으면 좋겠다. 네오가 훨씬 맛있어요. 진짜 비싼 맛이 나.
진짜 맛있다. 확실히 슬레이어 에스프레소로 내렸을 때하고 완전 달라요. 자, 이 레시피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최근 브루어스컵 세계대회 추출 경향을 보면 제가 올린 챔피언들 레시피를 봐도 아시겠지만 원두를 엄청 가늘게 갈고 비싸고 얇은 필터, 막 시바리스트 이런 필터들을 사용해서 빠르게 추출을 끝내버리거든요. 근데 카스야 선수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방식이 네거티브, 부정적인 맛이 나오지 않는 방식이지만 긍정적인 맛도 온전히 다 끌어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나마에서 엄청 잘 재배된 조금만 추출해도 맛성분들이 아주 다 맛있게 나와버리는 그런 커피들로 대부분 수상을 하는데 그게 과연 다 긍정적인 맛을 뽑아낸 게 맞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한 200만 원이 넘게 커피 관련된 책들을 읽고 여러 가지 논문들도 찾아보고 15년 동안 직접 집에서 커피를 내려보고 그리고 정말 저는 훌륭한 스승님들께 많이 배웠죠. 이런 모든 것들을 토대로 이 레시피가 왜 맛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 레시피가 원두를 상당히 굵게 갈잖아요. 이거 한번 봐보실래요? 진짜 엄청 굵거든요. 프렌치 프레스도 이렇게 굵게는 안 갈아요. 아니 근데 원두를 그렇게 굵게 갈면 너무 물맛이 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와 이거 너무 굵다, 과연 맛이 다 나올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코만단테 40에서 45클릭이면 이거는 제가 핸드드립 레시피에서 본 적이 없는 굵기긴 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아주 치밀하게 과학적으로 계산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일단 원두를 굵게 갈면 물하고 커피하고 만나는 표면적이 너무 줄어버리겠죠. 설탕으로 비유하면 각설탕이랑 가루설탕이랑 물에 넣고 저었을 때 어떤 게 더 빨리 녹을까요? 당연히 가루설탕이 빨리 녹겠죠. 잘게 쪼개져 있을수록 물하고 만나는 면적이 넓어지잖아요, 표면적이. 그래서 빠르게 녹아버리죠. 근데 커피도 똑같아요. 굵게 갈면 각설탕처럼 맛성분들이 아주 천천히 녹아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밍밍해질 것 같지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추출력이 매우 좋은 높은 온도의 깨끗한 물을 10번을 나눠서 부어주는 거예요. 새로운 물을 커피에 계속 부어주면 성분 교환이 훨씬 더 잘 일어나거든요. 소금을 물에 녹이다 보면 일정 이상 안 녹고 가라앉아 있잖아요. 소금을 더 녹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물을 끓여버리거나 아니면 가장 쉬운 방법은 새로운 물을 더 추가로 부어주면 되겠죠. 근데 이 레시피 같은 경우에 원두를 굵게 갈고 높은 온도의 물을 계속 부어주죠. 그러면은 물을 끓이고 새로운 물을 부어주는 이런 효과가 이 커피 안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굵게 갈아서 성분이 훨씬 더 원활하게 잘 추출되게끔 설계가 된 레시피다. 커피는 추출될 때 신맛이 가장 지배적으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단맛 바디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쓴맛 떫은 맛이 나중에 나와요. 뭐 동시에 다 같이 나오긴 하지만 가벼운 분자 성분들이 더 빠르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일반적인 코만단테 한 20에서 30클릭 핸드드립에 쓰는 범주에 갈았을 때 그 정도 굵기로 갈았을 때 해당되는 얘기예요. 원두가 가늘면 표면적이 넓어가지고 성분이 워낙 빠르게 촥 빠져나와 버리니까 새로운 물을 계속 지속적으로 부어주면 좋은 맛들이 나오고 이제 쓴맛 떫은 맛까지 나와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레시피는 원두가 엄청 굵잖아요. 그리고 표면적이 좁다 보니까 새로운 물을 계속 부어줘도 이 성분이 빠져나오는 속도 자체가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10번을 나눠서 부어도 쓰고 떫은 성분까지 당겨버릴 만큼 추출력이 세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굵은 분쇄 자체가 이 과추출을 막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레시피의 진짜 중요한 핵심인데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원두를 굵게 갈면서 엄청 여러 번 추출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접촉 시간이 길어지면서 한 2차, 3차에서 끝내는 이 짧은 차수로 부어주는 핸드드립 레시피하고는 좀 다른 성분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일반적인 핸드드립 레시피처럼 2, 3분 안에 푸어링을 적게 해서 끝나는 방식이면 고분자 다당류들이 추출이 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적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이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엄청 묽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마셔보면 정말 이 점성과 바디감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커피 자체가 진짜 시럽을 탄 듯한 느낌이 나요. 근데 진짜 시럽을 탄 느낌이 나요. 이 점성과 바디감을 내주는 성분들이 굵게 갈고 계속 물을 부어주기 때문에 고분자 다당류 성분들이 더 많이 추출돼 버립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마우스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고분자 다당류들은 오래 물에 접촉해야만 천천히 빠져나오는 성분인데 이걸 굵게 갈아가지고 쓴맛 떫은 맛들은 안 나오게 하면서도 이 멜라노이딘 같은 성분들이 더 잘 빠져나오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두 자체를 굵게 갈면 상대적으로 미분이 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필터 부분을 보시면 미분이 필터를 막고 있는 면적이 상당히 적어요. 원래 이거보다 좀 더 가늘게 갈면 여기가 이렇게 완전 노랗게 필터가 막혀버리거든요. 근데 애초에 원두를 굵게 갈아버리니까 미분 자체도 적어지고 쓴맛 떫은 맛들이 대부분 미분에서 과추출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추출을 2차수, 3차수까지만 붓고 끝내주는 건데 얘는 미분 자체도 덜 나오고 원두도 굵게 갈아버리니까 좋은 성분들만 잘 뽑아내는 거죠. 여기에 카스야 선수가 레시피 설계를 참 잘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또 있는데 물을 여러 차수로 나눠 붓다 보면 후반부로 갈수록 드리퍼에 물이 조금씩 더 고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미분이 종이 필터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추출이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은 더 느려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에 물이 고이면 자연스럽게 침출식으로 전환이 되면서 추출력이 확 낮아져 버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데 바짝 마른 스펀지는 물을 엄청 잘 빨아들이잖아요. 근데 이미 물이 가득 차 있는 스펀지는 물을 더 흡수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추출 후반부로 갈수록 물이 조금 더 천천히 빠지고 고여있는 물이 더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스펀지가 물이 차 있는 것처럼 성분 교환이 조금씩 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번까지 나눠서 붓더라도 나쁜 맛이 나오지 않는다. 이게 분쇄도 설정을 잘 해주면 진짜 맛있는 커피가 나올 것 같아요. 결국 이 레시피를 먹어보면서 느낀 건 진짜 굵게 갈면 오히려 밍밍하고 수고 떫을 것 같지만 상당히 굵은 분쇄 그리고 10번의 촘촘한 푸어링 자연스럽게 후반부에 침출식으로 전환이 되면서 일반적인 레시피들하고 다르게 진짜 고분자 성분들이 잘 나와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뉘앙스가. 그래서 식으면 식을수록 훨씬 더 맛있게 느껴진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나마 이런 레시피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조금 더 맛있는 커피를 내려서 드시고 싶으시다면 제가 무료로 제작한 PDF가 있어요. 입문부터 변수들을 다룰 수 있는 간편한 방법들까지 정리를 해놨어요. 홈카페를 하시다가 내 커피가 왜 쓰고 떫을까? 왜 맛이 없을까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 꼭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시고 모두 다 다운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홈카페 오래 하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 유료 강의를 안 들어봐서 모르겠지만 유료 강의에 있는 어떤 꿀팁들까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뭐 책을 많이 읽고 좋은 스승님들한테 배워서 그걸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려고 만든 거니까 진짜 꼭 한번 다운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레시피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꼭 한번 해보시고 후기를 남겨주세요. 다음번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제 영상을 더 빠르게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찾아오시기가 더욱 편할 거고 하이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정보 알려주고 싶으시다면 하이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고요.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항상 댓글 달아주시고 재밌게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더 맛있는 커피 내려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홈카페 되셨으면 좋겠네요. 레시피 한 번 더 띄워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만단테 45클릭, 42클릭, 40클릭으로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42클릭이 맛이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워시드 커피 같은 경우에 어차피 40클릭 이상이면 추출이 잘 되거든요. 근데 40클릭은 조금 부정적인 맛이 약간은 나와버리는 느낌이고 끝이 약간 파우더리하거든요. 그래도 정상 범주 안엔 들어오지만 조금 떫은 맛에 예민하시다 싶으면은 최소한 41클릭에서 42클릭 정도가 좀 적정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레시피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끝!